수차례 하고 나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개표 창간, 투표 창간 교육을 하면은 사실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모든 부정선거를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잠깐 마이크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씨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에서 온 박해철입니다. 예, 저는 개표소에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집회 개수기로 수개표를 한 2번 개표 사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기계가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 때부터 기계 쓰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기계가 없을 때는 새벽까지 개표했어요. 예, 새벽까지 했는데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도 수개표인데 그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선거법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공직선거법을 한 10번 이상 읽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 서부에 까야 되고 모든 부정한 종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찾아보시면 되고 가장 답답한 게 무엇이냐, 답답해서 올고도 오고 부산에 집에도 갔지만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뭐 하면 되는데 할 때 마음을 안정하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집에 또 찾아가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소리만 내면 부정선거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우리가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선거는 용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선거 발생한 요인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많이 부정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숫자를 못 늘리게 하면 부정선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도가 참관인한테 있단 말입니다. 자,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하루든 끝날 때마다 관리관은 사전투표록을 작성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록, 당일은 그냥 투표록. 거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적는데 우리는 선거법에 의하면 관리관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참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리관이 적은 그 투표록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참관인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사전이든 당일이든 투표 장소에서 몇 명이 투표한지는 모릅니다. 왜? 법에는 투표소에서 개함한 숫자는 관리관이 작성한 투표록의 숫자와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투표함 나온 수와 선거를 지켜 투표용지 교부수만 맞으면 똥 묻은 종이라도 개표소에서는 인정이 되고 발표하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결과를 보고 재판을 안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가 투표가 사전이든 다음 투표 끝날 때 관리관이 투표용지 수를 적을 때 선거법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참관인이 보도록 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관리관이 저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버리면 개표소에서는 그 숫자를 못 늘립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서버 깔 일도 없고 부정한 종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투표소에서 100명인데 개표소에서 500명 나오면 겠습니까? 이번에 선거 전산 조작한 거 보십시오. 투표소에서 숫자를 참관인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투표소에 몇 명인지 투표장 모릅니다. 개표소 발표만 보고 걸리네 많이 하면은 우리 편이 되면 좋아하고 저쪽 편이 되면 안 좋아하는 것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세상에 어디에 이런 투표 제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참정권을 위배받았다고 헌법상에 말을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참관권이 있습니다. 참관권을 여러분들이 알고 소문을 내주시는 거, 이 소문을 내주고 정치권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 이런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관리관을 불러서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참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전국 투표소가 장관인들 출구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말입니다. 선거를 가는 사람은 장관인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증 낸 거는 사무원입니다. 장관인들 출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장관인 앞 투표용 내야 되는데 그 투표용 낸 사람도 사무원이란 말입니다. 장관인이 투표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참고로 투표소에는 승관이 직원은 없습니다. 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 학교 선생까지 사무원은 교사까지 그 금융기관 직원까지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공정 중립적이면 사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이나 10년 전부터 이 선거법을 조금만 공부해서 사무원과 장관이랑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공사 들어가면 이번에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원 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관리관과 사무원은 선관위가 추천할 경우에 공무원은 추천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 국민도 투표든 개표든 사무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원 중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만 알고 투표소나 개표 사무원하고 장관을 하면 투표용지 교부한 것만 알면 부정선거 없어지는데 전부 다 하게 해놓고 정권을 재판 안 해주고 종교별로 떠들고 있으니 재판 안 해주니까 밝혀집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제 말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충주에서 사건처럼 못 밝히다 보니까 우리의 배수의 법칙에서 17,000표 만표가 숨어있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거인명부와 가짜표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15년 전부터 그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새끼들 다 원인 무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충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장도 박사님도 들어가실 때 우리가 또 특검단으로 들어갔을 때 선거인 명부와 쉽게 말해 유권자와 유권자 아닌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 요 차별되는 그 개수를 확실하게 이번에 밝히는데 저놈들은 방어를 하겠지만 시진핑의 지시사항이니까 철저하게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소에서 투표인 수만 우리가 장관인들은 투표용지 교부상황 참관권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교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투표 상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기 하는 사람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은 등재번호 확인 안 되면 용지 신분증 확인 절차 넘어가면 안 돼요. 사전투표를 전산으로 하니까 등재번호 확인 안 합니다. 당일투표를 장부에 적어도. 자세한 거는 바다에 창궐일체 모든 게 있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선거법에 요 나눠 드릴 테니까 제가 한 100개 가져왔습니다. 나눠 드릴 테니까 요 뒤에 선거법 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고 사진 찍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 투표소에 가면 장관인들의 관리관은 장관인이 투표용지 교부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장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서 선거날 투개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서 개표를 선거법을 바꾸든지 하는 일은 후행이란 말입니다. 그래 있는 법이다 알고 이렇게 하면은 투표소에서 선거의 수만 확진해서 공개를 사진 찍어서 공개가 되면 개표소에서는 그 숫자보다 늘리지를 못합니다. 전산조작도 못하니까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차단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말씀을 입소문으로 좀 내주십시오. 입소문을.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이 말을 받아서 국회에서 선관위 사무처장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예 박수로 다시 한번요. 네, 우리 하성천 대표님이 짧게. 이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보다 더 나아요. 나은데 저렇게 철저하게 알고 투표 개표 참관을 하시면요 부정선거는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 재선거 많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선거는 선거법에 규정된 재선거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3.15 부정선거 사건 내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해둬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해와서 선거법이 비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비어버린 그 상태의 선거법은 뭐냐? 헌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부작위 위반이라 해가지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선거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어떤 절차를 따라가느냐? 3.15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적어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66년 만에 재발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일어나고 나서 42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냈습니다. 그분이 하야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독 출마입니다. 부정선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하야를 해야 되느냐?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를 낸 것입니다. 그 하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규정이 없고 하지만은 그 선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재명도 하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왜 하야를 하겠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야를 했습니다. 이재명 하에서 재선거를 한다. 이것 또한 또 헌법 위반입니다. 그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자가 그 밑에서 또 선거 관리한다. 있을 수 없는 모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재선거는 제2의 4.19 혁명이 진행되면서 하는 재선거예요. 즉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되고 나서 거국 내각이 구성되고 헌법을 바꾸고 선거법을 바꾸고 선거 사범들을 처벌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하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 혁명에 의한 재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한다,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엄밀하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50% 이하에서 맹부에 확정된 수의 50% 이하에서 이세를 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선거 부정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잡혔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그거를 철저하게 공문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된과 동시에 이재명을 찾아가서 하야시오, 하야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는 뭐 오직 의무만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느냐? 헌법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탄핵 의결을 내서 헌재로 넘겨하는 것이요. 그리고 헌재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빨리 결정하라.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결정하라. 옛날 윤석열 대통령처럼 결정하면은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를 전다 박살내면서 제2의 4.19 혁명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한 말로 피를 흘리기 싫어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내 자식을 정의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보고 투쟁하라고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2030, 40들이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혼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니어들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앞장서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찾아야 될 이 나라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올공에 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국민에 불과합니다. 시민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민교육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민교육 내용이 뭐냐? 방금 말씀을 많이 했던 선거법 관련 내용,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거를 스스로 교육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고, 이 나라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화로 되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세금 잘 내는 노예라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은 다 뺏기고 여러분들의 생활은 아프리카로 전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정천 우리